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요즘 정광훈 목사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곧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곧 망할 수 있다. 바로 지난 일요일 예배 때 설교에서도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 한다. 그런 최악의 사태는 앞으로 2, 3년이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는 이것 말고 매우 긍정적인 비전도 선포를 합니다. 주사파 문제만 정리를 잘하고 이재명 정권만 잘 우리가 이겨내고 타도할 수 있다면 조만간 이 나라가 세계 2위, 3위, G2, G3 국가로 꼴딱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때 인상적인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인용한 대목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대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정광훈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게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는, 방심하고 있다가 당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몰락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전 목사의 그런 발언이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이없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다음에 초산업사회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가닥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다. 자, 그랬더니 8.15 광복절 국민대회를 치렀던 전 목사가 에너지도 많았네. 그 다음 날인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뻑 올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놀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페이북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렸던 국민임명식인가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식 통일 사기극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건 반헌법적 선포야 다름 아니다.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라고 담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하면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이가 꼭 집어서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25년 전에 했던 6.15 공동선언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인용하면서 이재명은 자신은 북한 측 체제를 존중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온 국민과 세계 앞에서 짓거렸습니다. 그 이재명의 경축사 그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6.15 공동선언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악의 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멋진 합의가 그거였다라고 판단하고 거기 써인 대로 통일만 하면 대한민국은 만세다라고 세뇌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소리입니다. 거꾸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왜 6.15 공동선언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거대한 악마의 꽃인가? 사탄 마귀의 작품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의 사개극의 정점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 사개극의 최정점에 있다. 회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천문학적인 달러,
뭉칫돈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자체가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김대중은 그걸 한 건 잘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장난을 친 겁니다. 물론 김대중이가 북한이 길러낸 공작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김대중이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실제로 탔습니다. 정말 문제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저는 공동선언은 철두철미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얼마나 문제 있는 성명이었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신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25년 전, 딱 25년 전입니다. 발행됐던 중앙일보 지면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중앙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의 흥분됐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지면이고 파격적인 지면이라고 평가가 대단했던 지면입니다. 자, 사진을 여러분 그걸 올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면을 보면 일면 전체를 김대중, 김정일의 사진 한 장으로 꽉 채웠습니다. 전체 제호 밑에가 다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저음 가운데 압도적으로 크게 빵 때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이 열렸다. 뜨겁게 손잡았다. 역사를 새로 쓴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져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 지면이 진짜 신문 편집 역사에 남을 그런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자체는 잘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편집 자체는 국민을 오도하는 지극히 잘못된 신문 제작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김대중이가 그 다음날 서울에서 나온 신문을 평양으로 날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일보를 김정은이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신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도 있군요 라고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가 떠들어댑니다. 두 시대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입을 돌려댑니다. 하지만 지금도 6.15 공동선언은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요만큼도 변환이 없습니다. 그 지면이야말로 한국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1%의 이성과 99%의 감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위험한 국민인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중앙일보 제목은 모두가 틀렸습니다. 평양이 열렸습니까? 평양이 열렸다라고 빵 썼지만 열리긴 뭐가 열렸습니까? 김대중이만 들어오라고 삐쭉 문틈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뜨겁게 손잡고 역사를 새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사기극의 공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숙여넘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너무 나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5개항입니다. 5개항 중에서 제1항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1항이 글러먹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불길하고도 저주스러운 언어인 우리 민족끼리가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뭡니까? 북한에서 쓰는 그 말은 바로 반미를 뜻합니다. 미국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한반도에서 손 떼라는 얘기입니다. 김대중이는 멍청이처럼 그 조항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북한 애들이 공동선언에 초안을 써왔고 아무 생각이 없는 김대중이는 아니 공작원이니까 그걸 덜컥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자,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게 2항입니다. 뭡니까? 최악의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겁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방향에서 통일을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와우! 앞에 1항의 우리 민족끼리만큼 더 위험합니다. 북한 애들이 옛날 해왔던 고려연방제, 그거의 부드러운 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우리가 노태우 시절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남북연합제안이 서로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뒤섞어서
우당탕 통일을 하자고 얼렁뚱땅 합의한 게 6.15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 명쾌하죠?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6.15 공동선언을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문건으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재확인합니다. 이재명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국정원장에 이종석 그 친구를 앉힌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지적을 마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든 그 남북연합의 깃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타이밍은 언제냐? 2, 3년 뒤지 언제겠습니까? 아까 방송 때 정광훈 목사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합으로 북한하고 서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건 국가연합제가 됐건 그 방향에서 남북이 합치는 이 체제 2국가에서 1체제 1국가로 갈 수도 있다. 무섭습니다. 이재명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아, 그 통일 방안 좋습니다. 라고 국민 투표를 해서 땅땅땅 도장을 찍어주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몰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요 6위에 해당되는 큰 나라라고 뭐네 해도 대한민국은 그날로 몰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좌빨들은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근대 국가로는 미완의 국가다. 통일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식의 헛소리에 온 국민이 마취되어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연방제 그 방식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걸 꿈꾸고 있고 이재명이는 그걸 향해 달려갈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소설가 조정래가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의 허리를 잇는 통일국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 조정래는 떠들었는데 바로 그걸 이재명과 국민이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게 전광훈 목사가 정말 경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악의 몰락의 시나리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